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2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수업 탐구와 활동을 마치고 그 뒤에 더 알아보기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수학적으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는 학생들은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은 우선은 이제 평가에는 이제 더 알아보기에 있는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수학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는 학생들은 더 알아보기 내용들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선거 방법과 영향력 지수라는 제목의 이 단원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 써 있는 대로 선거는 그 각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집단의 합의된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어떤 특정한 방법이 이제 가장 공정한 방법이 있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첫 번째 탐구는 이제 37명의 학생들 중에서 이제 대표를 뽑는 이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학급 학생들에게 이제 후보가 4명이 이제 출마했는데 그 4명의 선호도를 이제 모두 이제 기입하여 이제 순서대로 적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제 다음과 같았는데요. 네, 그 결과를 이제 보면 네,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를 가장 많이 차지한 후보는, 자, 여기다가 좀 적어볼까요? 자, A가 14표, 그리고 B를 1위로 기입한 학생은 4표입니다. B는 4표, 그리고 C가 11표. C가 여기 이제 두 번째와 다섯 번째 이 학생들은 이제 C를 가장 선호하는 학생들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네, D를 1위로 뽑은 학생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경우에 1위를 가장 많이 차지한 학생들은 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위를 차지한 학생에게 4점, 2위에게는 3점, 3위에게 2점, 4위에게 1점을 주고 그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가장 높은 후보가 누구인지 이렇게 살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방법을 우리가 여기다 적으면은 보르다라는 사람이 이런 방법을 도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보르다 셈법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자, 실제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자, 점수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죠. 자, A의 점수는 몇 점인지 보겠습니다. A는 1위가 14표니까 14 곱하기 4에다가 A는 나머지 표가 자, 23표입니다. 23표인데 23표 23표는 전부 이제 A를 4위로 이제 기입을 했기 때문에 23표에 1점을 이제 합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56점이고 23점이니까 도합해서 자 A는 79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B의 점수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1위가 4표, 그 다음에 2위가 몇 표인가요? 2위가 24표 있고요. 그리고 3위가 9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더하면은 자, 16 더하기 72 더하기 18 하면은 네, B의 점수는 106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C의 점수를 한번 볼까요? C는 1위가 11표, 2위가 8표, 그리고 3위가 18표. 이렇게 이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더하면 44 더하기 24 더하기 36 하면 자, C의 점수는 104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자, D의 점수를 여기다 적어 볼까요? D의 점수는 1위가 8표, 그리고 2위가 몇 표인가요? 2위가 5표. 그리고 3위가 10표, 4위가 14표. 그래서 자, 점수를 다 더하면은 네,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아니죠. 네. 4, 8, 32 더하기 15 더하기 20 더하기 14 해서 총, 자, 47 하고, 네, 67에 81. D는 81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보르다 셈법으로 했을 때 점수가 가장 높은 후표는 이 경우에 네, B가 106점으로 가장 높네요.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번 같이 그냥 다수결로 이제 후보를 정하면 A가 되지만 보르다 셈법으로 후보를 정한다면 자, B가 이제 후보가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3번 같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은 우리가 IOC 위원회에서 올림픽 그 개최지를 선정할 때도 이런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법을 최소 득표자 탈락제라고 부릅니다. 최소 득표자 탈락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위를 가장 적게 차지한 후보를 이제 제외합니다. 그러면 제외하고 그 남은 후보들을 비교해서 다시 1위를 가장 적게 차지한 후보를 제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봅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1위를 가장 적게 차지한 후보는 우리 처음에 알아봤듯이 B가 1위를 가장 적게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은 B를 이제 지웁니다. B를 여기다가 잠깐 색깔을 바꿔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B를 이제 지우고 이제 남은 부분을 가지고 이제 1위를 가장 적게 차지한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봅니다. 그러면 자, 이제
1라운드에서 B를 지웠고요. 이제 2라운드를 이제 보도록 합니다. 2라운드에서 A는 1위가 14표, C를 1위로 한 것은 11표, 그리고 D를 2위로 한 것은 자 이제 12표가 됐습니다. D는 8표랑 자 여기랑 여기는 D를 이제 1위로 이제 기입한 것으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2라운드에서 탈락자는 C가 되는 것입니다. 2라운드의 탈락자가 이제 C가 이제 탈락합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A와 D 중에서 이제 1위를 더 적게 차지한 후보가 마지막으로 탈락을 하겠고요. 그러면 보게 되면은 A가 D보다 우위에 있는 표는 14표,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D를 A보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가 총 23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또 이제 3라운드에서는 A가 이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 이 최소 득표자 탈락제를 했을 때 이제 당선되는 후보는 이제 D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방법으로 투표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콩도르세 방법 또는 우리가 이제 두 후보끼리 서로 비교한다 해서 쌍쌍 비교법, 쌍쌍 비교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두 후보끼리 그 선호도를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1점, 그리고 진 사람은 0점을 이제 주고요. 만약에 두 후보가 선호도가 똑같다 하면은 서로 0.5점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통해서 또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앞서서 한 최소 득표자 탈락제는 이제 다 지우고요. 그러면은 자, 먼저 A와 B 이제 비교를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자, A와 B를 먼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자, 조금 작으니까 네, 이렇게 보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와 B를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A랑 B를 먼저 비교를 해보면 이제 A는 이제 B보다 우위에 있는 표가 14표, 나머지는 전부 B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4표는 A가 우위에 있고, 나머지 이제 23표는 이제 B가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와 비교했을 때는, 여기다가 쓸까요? A랑 B가 했을 때는 B가 우세.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A는 다른 후보보다 전부 이제 열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랑 C도 C가 우세하고요. A랑 D도
D가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B와 C, B, C, B, D, 그리고 마지막으로 C 대 C와 D, 이런 후보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우고요. 자, 그러면은 B랑 C를 비교했을 때 B가 우위에 있는 표는 자, 몇 표인가요? 14표랑 4표. B가 우위에 있는 표는 B가 우위에 있는 표가 18표고요. 나머지는 C가 우위에 있습니다. C가 우위에 있는 표는 19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랑 C의 경우에는 C가 이제 우세하게 됩니다. B랑 D를 비교를 해볼까요? B랑 D를 비교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B가 위에 있는 표가 28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가 28표, D는 9표. 그러니까 이게 B랑 D 경우에는 B가 우세하고요. C랑 D를 비교하면요. 자, C랑 D를 비교하면 C가 D보다 위에 있는 표가 무려 29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C가 D보다 위에 있는 표가 C가 D보다 위에 있는 표가 24표 그리고 21표 해서 25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표는 D가 더 위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나요? 그래서 C랑 D 경우에는 C가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점수를 이제 이렇게 두 사람끼리 비교해서 매기면은, 자, A는 우세한 경우가 없으니까 A는 0점, 그리고 B는 A랑 D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B는 2점, C는 3점, D는 이제 1승을 했습니다. A랑 비교해서 1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이제 C가 당선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위부터 끝까지 전체 후보에 대해서 선호도를 조사했을 때 누구를 대표로 뽑느냐 그 결과는 이 선거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수결로 하느냐 아니면은 보르다 셈법을 적용하느냐 또는 최소 득표자 탈락제 아니면 쌍쌍 비교법을 적용하느냐 이런 방법에 따라서 이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지 그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네 번째 경우와 같이 다른 후보와 이렇게 1대1로 비교했을 때 C 같은 경우에는 A, B, D 누구보다도 이제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후보를 우리가 콩도르세 후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콩도르세 후보가 이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끼리는 그러니까 A랑 B는 A가 유리하고 B랑 C는 B가 유리한데 C랑 A랑 비교하면 또 C가 유리하고 이런 경우가 일어나면 이제 콩도르세 후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탐구를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네, 탐구 1과 이제 비슷한 이제 활동인데요. 이 활동을 한번 이제
각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저랑 이제 같이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후보가 이제 5명이고요. 개표 결과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때 1위를 가장 많이 차지한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 경우에는 D가 49표로 이제 1위죠. 그러니까 다수결로 정한다면은 D가 이제 1위가 되는데요. 만약에 D와 B만이 후보였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A, C, E가 모두 예를 들어 사퇴를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A, C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퇴를 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B가 51표로 D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B가 이제 당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수결로 정하게 되면은 이제 사퇴자가 생기는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수결로 정했을 때 다수결로 정하면은 사퇴자가 생기는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이 활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탐구를 이제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탐구는 이제 앞서 제가 설명한 콩도르세 후보가 없는 경우를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3명이 이제 야식 메뉴의 선호도를 비교했는데요. 그 결과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러면은, 자, 피자, 치킨, 족발, 요것을 순서대로 한번 비교를 해 봅니다. 그러면은, 자, 피자가 이 경우에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피자를 치킨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 2명이고요. 치킨을 족발보다 우위에 좋아하는 사람이 또 2명입니다. 족발. 그렇지만 족발을 피자보다 또 좋아하는 사람이 을하고 병은 족발을 피자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에 족발이 더 우세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콩노르세 방법을 이용해서 점수를 매기면은 전부 다 이제 1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대표적으로 우리 콩도르세 후보가 이제 없는 경우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서, 자, 이제 후보가 4명이고 11명이 다음과 같이 투표한 경우인데요. 이때 우리 보르다 셈법으로 한번 후보를 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A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펜을 실수로 이제 클릭을 해서 이렇게 됐고요. 자, A가 이제 A 경우에는 A는 1위가 6표, 그리고 4위가 5표이기 때문에 A는 29점이 되겠습니다. B는 1위가 2표, 2위가 6표, 그리고 3위가 3표.
이기 때문에 자 도합하게 되면은 자 8 더하기 18 더하기 6이기 때문에 B는 32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C는요, C는 2위가 1위는 없네요. C는 2위가 5표, 그리고 3위가 6표이기 때문에 C는 23점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15 더하기 12, C는 27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 D는 1위가 4표, 그리고 2위는 없네요. 2위는 없고요. 자 3위가 2표 더하기 4위가 1표, 그래서 총 점수가 22점.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 보르다 셈법을 이용해서 후보를 당선자를 정했을 때 점수가 가장 높은 후보는 B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최소 득표자 탈락제로 이제 해볼까요? 최소 득표자 탈락제를 하게 되면은, 자, 처음에 1위를 가장 적게 차지한 사람은 C입니다. 왜냐면 C는 이제 C를 1위로 택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C는 이제 최소 득표자에서 제외를 합니다. 자, 1라운드에서 C가 탈락하고, 그랬을 때, 이제 2라운드를 보게 되면 1위를 가장 적게 차지한 사람이, B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라운드에서는 B를 이제 탈락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A랑 D를 비교했을 때 A가 6표, D가 위에 있는 표가 5표.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당선되는 사람은 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콩도르세 후보로 이제 정해 보겠습니다. 콩도르세 후보를 생각을 하면 이제 네, 이 경우에 이제 이 경우에도 자, A와 B, A와 C, A와 D, 그다음에 B와 C, B, D, C, D. 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 경우에는 A가 다른 모든 후보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A가 이제 당선이 됩니다. 자, 제가 A가 그 콩도르세 후보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지금 투표를 11명이 했는데 이 과반수를 넘는 6명이 A를 1위로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는 이 경우에 지금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소 득표자 탈락제도 그렇고요. 이렇게 콩도르세 후보로 정했을 때도 당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수결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보르다 셈법으로 이제 투표를 했을 때, 자, 지금 보르다 셈법으로 투표를 했는데요. 이때는 A가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가 이제 당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르다 셈법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거를 간단하게 우리 과반수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 후보는 반드시 당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과반수 기준인데, 보르다셈법은 과반수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이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두 번째 영상에서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